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물론 이제 뭐 남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상처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 남이 나를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날 무시하지? 왜 날 못 본 척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 먹는데 저 사람이 왜 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까? 내가 하찮게 여겨지나?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오해 산 일이 있었나? 저 사람한테 피해 준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누군가 나를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그 무시했을 때는 사람이 기분이 확 상하게 되죠. 기분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막 생각하게 됩니다. 막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아킬레스건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약점, 혹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단점,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라고 또 막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자, 어쨌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근데 또 의외로 이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 무시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급 없이 밉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사든 뭐 동료든 뭐 부하 직원이든 간에 괜히 중급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미운 거야 그 사람이. 사람마다의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보는 눈과 취향도 각기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인간의 또 이것도 본능이에요. 왠지 저 사람이 싫다. 왠지 저 사람이 싫은 거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중급 없이 밉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난 괜히 싫어.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기 싫고 인사하기 싫고,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피할 때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상대방은 내가 피하는 게 무시한다,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중급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왠지 괜히 싫어. 가까이 있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소통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존경합니다. 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급 없이 미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외로 중급 없이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참 진국이 많습니다.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졌는 것, 위치, 지위, 명성, 권력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그런 건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런 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을 무시한다면 그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졌는 거, 명예, 뭐 권력,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급 없이 미운 사람이, 난 저 사람은 중급 없이 미워, 그런 마음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상대방은 존귀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뭐 불편해하는 것 같다. 자, 근데 그럴 때 기분이 확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막 불편해한다고 해서 꼭 나를 경멸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막 경멸하거나 막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경멸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그 무시를 딱 당했을 때 소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다음에 봤을 때 더 무시를 할 거야. 나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더 어떻게 무시를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소인들의 생각입니다. 뭐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연약한죠. 인간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무시를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래,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을 더 무시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소인의 생각입니다. 소인의 생각. 군자의 생각은 누가 날 무시했을 때 왜 무시하지? 뭐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집착하지 않는 거죠.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나에게 질투심을 느꼈나? 아니면 뭐 내가 뭐 본의 아니게 내 어떤 행동에 오해를 받아서 저러나? 그럼 오해는 나중에 또 풀리니까 언젠가 풀리겠지.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날 무시했다고 그걸 막 집착하고 분해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리장성을 쌓으면 소인이 되는 거죠. 누가 무시했을 때,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저 사람이 싫어하는 내 헤어스타일을 가졌거나, 뭐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외모를 내가 가졌나? 뭐 오케이.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오해했나? 왜냐면 적어도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는 상태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오해를 했거나 뭐 오해는 나중에 풀리겠지. 하고 막 그만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착하지 않고 대체 오케이 하고 그냥 보내는 거죠. 그냥 쿨하게. 물론 이제 쉽지 않죠. 군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 날 무시했을 때는 기분이 확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군자들은 아이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이 군자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를 했다. 뭐 복도를 지나가는데 나를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갔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도 않는다. 뭔가 날 무시하는 걸 그건 동물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날 지금 무시하는구나. 그런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구나 라고 딱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윗사람인지 나와 동격인 사람인지 나보다 밑에 부하 직원인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나누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무시한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할 수 있죠. 딱 캐치를 했다. 그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내 날 무시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오해를 받을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날 무시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 봅시다. 이런 경우는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더 뛰어날 때 이 상사의 열등감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좀 못한다고 어떤 뭐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상사가 나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두 번째, 내가 진짜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두 경우가 상사가 본인을 무시할 때 딱 두 가지 열등감 혹은 진짜 내가 뭘 못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같이 있고 정말 오래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상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밑에 부하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와 인내심으로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상사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보다 더 뛰어날 때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배려해주고 못할 때 무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으로 그렇게 격려해주는 것이 진정한 상사 윗사람인 거죠. 그런 윗사람은 모시고 평생 같이 소통하고 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 상사들은
이런 식으로 뭐 열등감이 생겼을 때라든가 내가 일을 좀 못했을 때 무시하는 이런 상사들이죠. 근데 이런 상사들이 나를 무시할 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이 속에 너무나도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도 인자한 척 하면서 속에 이제 아주 그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너무너무 날쌔고 뭐 아주 날쌘 척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음흉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사 중에 날 무시한다 그러면 무슨 깜도 안 되는 정말 그 소인 중에 소인이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시해도 되니까. 예, 누가 날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가 되게 낮은 사람들입니다. 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것이 뭐 열등감이나 내가 좀 뭐 일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사구나라고 스스로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가 당신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두 번째, 나와 동격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뭐 동격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동료, 뭐 이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 그러면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동료들이 서로 무시하는 거는 열등감, 열등감, 시기 질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이제 뭔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열등감이 있구나. 내가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뭐 우리 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훗날 큰일을 도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훗날 큰일을 도모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동료들이 결국에는 큰 일을 같이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라는 거에서 사회 조직이라는 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료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사가 겉으로는 너무나도 날쌔고 배려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속이 완전히 그 음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분해내기가.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나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동료가 날 무시한다? 그러면 아주 그 수가 낮은 사람이죠. 아주 수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사람이 날 무시할 때 이거는 뭔가 오해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사람이 대놓고 나를 무시한다. 이거는 뭐 상사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슨 오해를 했을 때입니다. 오해를 했을 때 이럴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무슨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무슨 나에게 섭섭한 게 있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상사의 도리고 윗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슨 오해가 있어요. 뭐 섭섭하다든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가 섭섭할 만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거 섭섭할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팩팩 비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오해가 있을 경우가 많다. 근데 똑같습니다. 훗날 우리가 일을 도모할 때 보면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나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즉 상사와 뛰어난 부하 아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훗날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하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배려를 보이고 그런 부하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골상
배신을 할 수 있는 부하는 적보다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밑에 사람이 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을 때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그 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고 막 얕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차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네. 그리고 평생 저렇게 사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저런 식으로 평생 저렇게 사는 자격지심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평생 저렇게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깜도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사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에게 또 나도 무시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깜도 안 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래서 누가 나 무시했을 때 아휴 저 사람은 저 엄청난 자격지심과 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상사든 동료든 부하든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컴플렉스가 있고 저런 사람은 평생 저런 식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불쌍하고 평생 저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자격지심으로 평생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깜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 역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짓이다. 깜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나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주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뭐 오해가 생겼는 것 같거나 혹은 내가 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는가?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한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깜도 안 되는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깜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시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본인 스스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